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오늘은 작심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방송이 아니라 보통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올리는데요. 오늘은 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 방송을 들으시고 지인분들 중에서 제게 연락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저에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본 뜻은 그게 아니시겠지만 제게 방송 그만두라고 압력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방송을 지지해 주신다면 부디 모른 척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 돈독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돈독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쓴 건 그런 마음을 부정적으로 봐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지만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제가 할 말을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렇게까지 정성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것도 파워포인트가 아니죠. 이게 무료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면요. 유명세 각오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각오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유명세 타느니 그만두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명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백모가 저를 갖다 논객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0.1초도 안 돼가지고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한국에서 유명세 타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게는 그 정도의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되 선을 넘지 않는 걸 추구하는 이제 유튜버의 대표적인 예가 윤서인, 이재용 두 분이에요. 언제 그 태도가 바뀔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오해할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 두 분과 인간적으로 친해질 가능성이 희박해요.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분에 대해 돈독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아요. 보면 이 두 분은 시청자 수를 극대화하는 것에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안티들과도 강하게 부딪힐 각오가 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할 태도가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토픽이나 그런 거 정하는 데 있어서 선을 갖다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처세 잘한다 라고 말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자기들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할 일이 없어요. 전 이 두 채널 같은 채널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이게 좋아요, 진짜. 그런데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월급 줄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 넘는 게 바람직하는 그런 선을 넘어서라도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거 망할 수 있잖아요. 파산. 하지만 이에 대해 고삐 풀리게 방치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여 소위 우파 진영의 방송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거짓말로 도배하는 친북 친중 방송들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컨텐츠의 우위가 사라지고 시청자 확보로만 흘러가면 결국은 자정작용이 없어지니 겨우 형성된 우파 유튜브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람들에 대해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친문 친중 쪽은 가세연이 그런 방향이 전반적인 주류로 정착되어 다른 우파 유튜브 미디어들을 갖다 밀어내길 바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김어준 방송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는 소위 앞으로 펼쳐질 정신전쟁에 있어서 심대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자신들이 불리한 법적 쟁송에 휘말리는 건 최소화하면 이제 불리하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 이제 법원이 완전 저쪽에 장악됐으니까 손혜원 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지금 법원으로 가면 손혜원이 당연히 지는 게임이에요. 손혜원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손혜원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법원이 진짜 법치로 돌아가지 않고 판사들이 오로지 정치적인 고려로만 판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황교안은 만만하죠. 그러니까 황교안은 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 최소화하면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정체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친중이라고 이게 김정민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조원진이 김세희 기자의 정치적 야심을 이용해서 조종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 시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세희 기자가 친중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조원진을 중국 간첩으로 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분별력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김세희 기자는 지금까지 탄핵의 부당성에 강한 분노를 보이고 불의에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조속히 조원진의 마수에서 벗어나길 강하게 희망합니다. 김정민 박사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식으로 버텨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게 들어온 정보는 아니지만 정보 소스인 분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김 박사가 모종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 분탕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참고로 제 정보 소스 중 한 분은 김 박사를 강하게 신뢰하고 다른 한 분은 강하게 불신하는 편입니다. 가세연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문제를 A라고 합시다. 그런데 김 박사는 그 문제를 정확히 명중시키지 못하고 B라는 점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그 B라는 포인트가 화살을 튕겨낼 정도로 강하게 방비되어 있다면 상황이 어찌 되겠습니까? 김 박사가 헛화살질을 하게 된 것이 되고 가세연은 김 박사가 자기들을 모함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간적 친분으로 실드 쳐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페북, 유튜브에서 말이죠. 제가 백모에 대해서 이분이 하는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분도 박선영 지지권과 워마드 문제 등에 있어서 판단 착오한 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친분을 가급적이면 삼가하는데 그나마 친분이 있는 사람은 소위 네임드 우판 농객들 중 백모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김 박사를 실드 쳐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북미에 한국인이 설립한 개인 법인의 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세탁소, 스시, 레스토랑 등등 말이죠. 이번에 문제된 게 이제 세탁소인데 실제로는 세탁 공장일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연간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미 스시 레스토랑 중 이제 40, 50% 정도가 주인이 한국인들이에요. 토론토 스시바 70% 이상의 주인이 한국인들입니다. 즉 북미에서 개인 법인을 설립해 본 적이 있는 한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북미 거주 한국인들이 진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이렇게 법인 설립할 때 그냥 맡겨가지고 회계사한테 맡겨서 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 아끼려고 자기가 직접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과정 자체가. 자기가 직접 한 사람들은 그 진실을 갖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뭐 회계사한테 돈 주고 맡겼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 법인 가지고 돈 장난치다가 걸리면 재수없어 이제 IRS, 국세청, 이거 살벌한 기관입니다. 사람들이 FBI보다 더 무서워하는 기관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취조당하고 연방검사에게 기소될 수도 있어요. 자, 연방검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 경찰들, 한국 경찰들에 비교해서 엄청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잘못하면 총 맞아 죽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연방검사와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 피합니다. 그러니까 DA, 디스트릭트 어토니라고 불리는 지역 검사들과는 사이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연방검사들하고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도. 하버드 로스쿨에서 비교법 석사 학위 LLM이라고 불리는 거 이거 취득한 강용석이 이거 모른다면 공부 헛한 거고 외화 낭비한 걸 텐데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강용석이 과거 정치 생명 끊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MB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 적이 있는 정황 의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므로 강용석 입장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에도 하나도 안 반가울 거고 실수로라도 제 이름을 절대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이 문제는 신경 끄라고 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는 자칫하면 우파의 전체적 생태 파괴, 교란으로 연결될 위험이 큰 건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다 악화로 전락하는 상황이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배드 구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건 배드 머니거든요, 사실. 근데 전 배드 구스 혹은 이제 배드 엔티티로 전락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세연의 경우는 방향만 전환하면 되는데 이제 하지만 될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채찍질을 하고 질타를 넣어줘야지 가세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만큼 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김 박사의 경우에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파 농객으로서 계륵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봉착했죠. 게다가 김 박사의 경우에는 안정권 대표나 아수라님 같은 분들이 자칫하면 딸려 들어가는 문제라는 점이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안정권 대표는 뭐 오해해서 저를 갖다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감수합니다. 저를 100번 비난해도 되고 저는 내일이라도 유튜브고 페북이고 그만둬도 미련이 없습니다. 신경쇠약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묘하게도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이 나타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이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할 만큼 했으니 좀 사라지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재는 안 생기고 이런 악재들이 터지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방송 횟수를 3회를 초과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원고 쓰고 다른 하루는 녹음, 편집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까도 생각 중이고요. 우파 언론의 풀이 넓어지고 맑아져서 은둔거사인 제가 본연의 모습인 은둔으로 조용히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만 그날이 안 오더라도, 그러니까 풀이 맑아지고 넓어지는 날이요, 그날이 안 오더라도요, 제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지금 이 짓 하는 거 끝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 바랍니다. 다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